예, 안녕하세요. 스타 교수라고 소개를 받으니까 갑자기 얼떨떨해져서 어떤 말로 시작을 해야 될지 지금 약간 당혹스럽습니다만, 오늘 중요한 주제에 짧은 시간 동안 좀 압축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그동안 고민했던 것, 생각했던 것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교육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고 최근의 경우에는 사진으로 좀 접하고 있고, 거기서 어떤 배움이 이루어졌을지를 상상할 뿐입니다. 전 이런 상상을 또 해봅니다. 먼 훗날 이 시대에 서울의 교육을 누군가가 그림으로 남겼다면 어떤 장면, 어떤 공간일까? 거기엔 어떤 모습들이 펼쳐질까? 오늘 그런 상상을 나누면서 오늘 생각을 이어갈까 합니다. 저는 네 가지 키워드로 오늘 우리들의 그 생각을 모아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가 탐색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향해 나가는 그런 마음의 에너지가 어떻게 우리 교육 현장에 있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고요. 두 번째는 뭔가를 공유하는 게 무척 중요할 텐데 배움이 그것으로 어떻게 이어질까 생각해 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대라는 그런 그 마음의 그런 부피, 이런 것을 생각해 볼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확장인데요. 우리의 그 생활 경험이 어떻게 새로운 공간으로 넓혀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입니다. 지금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 같은데 사실 이 네 가지는 상호 연결되어 있고요. 한 가지 키워드씩 좀 넘어가면서 우리 사례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회사는 직원을 설레게 한다. 원래 제목이 Alive at Work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가슴이 뛰십니까? 어디서 Alive 하십니까? 이 회사는 직원들이 그렇게 마음이 설레게 한다는 거지요. 그 회사들의 공통점으로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탐색 시스템이라고요. 탐색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세계를 탐험하고 환경을 학습하고 주변에서 의미를 추출하는 자연스러운 충동. 어떻게 보면 학교 얘기 같아요. 근데 직장이 저런 공간이 될 때 직원들은 살아 움직인다. 여기에 Alive at School 해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탐험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지금 학교에서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살아왔던, 우리라고 할 때 우리 세대입니다. 지금 어린 세대는 약간 이게 낯설 텐데요. 사진 작가들이 남긴 골목 풍경, 김기찬 사진가가 남긴 건데, 이런 그림 사진들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물에서 아이들은 놀이를 발견하고 그걸 장난감으로 창조적으로 이렇게 개조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런 마음이 창의성의 토대가 되지 않을까요? 꼭 그렇게 오래전만은 아닙니다. 최근까지도 일부 골목에서는 저런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저렇게 놀 수 있을까요? 공간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서 저런 놀이를 한다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전 재개발을 하고 뉴타운을 짓더라도 저런 것을 살려가면서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저런 것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아이들은 훨씬 더 머물고 싶은 그런 공간으로서 학교를 경험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 것이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저건 일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놀이터를 설계해서 직접 만들고 그걸 즐기는 그런 모습인데, 훨씬 더 자기들이 원하는 것, 놀이에 대한 욕망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걸 공간으로 실현했기 때문에 저거야말로 학교의 주인으로서 자기를 세울 수 있는 중요한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공유인데요. 공유는 참 넓은 개념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공동주의, 이런 좀 발달 심리학적 용어를 쓰게 됩니다. 공동주의. 어릴 때 자라나면서요, 아이들은 어머니와 교감을 합니다. 그 교감에서 중요한 것은 어머니와 자신이 교감하는 것뿐 아니라 부모님과 자기가 뭔가를 함께 바라본다. 지금 어떤 나비를 아이가 보고 있습니다. 엄마도 저 나비를 본다는 걸 알고 있고요. 자기도 엄마가 자기가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이걸 서로 알면서 볼 때, 그게 바로 조인트 어텐션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런 경험이 많을수록 마음이 튼튼해진다는 거죠. 지금 스마트폰 각자 보느라고 저런 그 공유의 시간이 참 줄어들 텐데, 그나마 우리 일상의 곳곳에서
공동주의의 경험들을 많이 좀 살려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골목에서 뛰어놀 때 저 아이들의 시선을 보면 뛰는 아이의 모습에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저런 경험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나 하는 거죠. 저렇게 해서 내 지금 뛰는 모습을 아이들이 바라본다. 그런 경험이 우리의 잠재력을 키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죠. 위에 그림은 뭐 많이 여기저기서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함께 저 텃밭을 가꾸고 그 식물이 자라나는 걸 볼 때 어디 가서 얘기를 해도 함께 저걸 나눌 수 있는 그런 공통의 매체가 되는 겁니다. 밑에 사진은요, 저 세종시에 있는 보람중학교에 제가 갔을 때 그때 본 장면인데, 저 사진은 제가 찍은 건 아닙니다. 검색해서 나중에 본 건데, 저 피아노를 보고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저 한 홀 교실 바깥에 있는 그 로비에 피아노가 있었어요. 왜 놨냐고 했더니 아이들이 그냥 치고 싶으면 친답니다. 근데 그때 다른 친구들이 저걸 바라보면서 박수도 보내주고 자연스럽게 일상의 축착이 펼쳐지는 거죠. 학교 안에 저렇게 아이들의 그 재능이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다면 훨씬 더 즐거움이 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외국 사례로서 자주 언급되는 건데, 공감의 뿌리라고 해서 뭐 일주일 한 달에 한 번씩 아기가 엄마와 함께 학교 교실에 와서 그냥 앉아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아이에 대해서 아이들이 또 학생들이 질문해보고 어머니와 대화 나누고, 저렇게 아이의 눈빛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제가 울 때 왜 울지 함께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마음을 읽는 그런 훈련이 된다는 거죠. 저 아이들의 눈빛을 보면 오롯이 몰입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기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거죠. 한국에서도 저런 시도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더 많은 방식으로 좀 시도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기들은 엄청난 그 힘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빨아들이는 그런 흡입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신비로움을 어린 나이 때부터 경험할 수 있다면 훨씬 더 그 관계도 원활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저 포천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건데, 교장 선생님이 버려진 저 우편함을 그냥 버려진 건데 창고에서 가져다가 교장실 앞에 놓고 저 밑에 펜하고 종이를 놨더니 아이들이 거기에다가 교장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써서 넣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걸 다 받아서 오른쪽 위에 저렇게 답을 했던 그런 몇 년 전의 사진이었는데요. 인터넷으로 오갈 수 있는 그런 것과 좀 다른 아날로그의 맛이 있죠. 그리고 저렇게 공간적으로 우편함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교장 선생님은 아이들을 언제든 맞아들인다, 너희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이런 메시지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사물이지만 쓰레기로 그냥 버려질 수 있었던 그런 물건이 저렇게 좋은 매체가 된다는 것, 이것도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키워드가 환대인데요. 저 뇌과학자 김대수 교수님이 어느 신문에서 인터뷰한 걸 봤는데 재밌었어요. 어릴 때 참 사고를 많이 쳤대요. 공부도 안 하고. 근데 어떻게 하다 철이 들어서 지금 교수가 됐습니다. 근데 어릴 때 자기가 친구들한테 좀 약간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는지 순간적으로 치고 그랬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한테 맞은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를 불러서 음식을 대접하면서 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전 이 짧은 대사에서 두 가지에 주목합니다. 하나는 집으로 불러 음식을 대접하면서, 요새 저런 일 생기면요 바로 학폭이 열리죠. 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한테 따지고 난리 날 텐데, 옛날에는 저런 부모들이 계셨습니다. 정말 미울 텐데 그 아이를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고백한 거죠. 너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막 비난하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아프다. 전 그 두 가지에서 특히 음식을 대접한다, 이 마음이 어디서 우러나올 건가. 저 초대와 환대의 마음이 우리 교육과 가족에게 어떻게 다시 재생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합니다. 이 교수님의 저 어머니뿐 아니라 자기 동네가 자기를 철들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정말 자기
고등학교, 중등학교 다닐 때 사고뭉치였는데 동네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그냥 받아줬대요. 막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낙인 찍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환대는 여러 가지 모습에서 보게 되는데 동백꽃 아가씨, 동백꽃 필 무렵인가요? 예, 그런 드라마에서 저 아버지가 많이 보셨죠? 자기 실제 아들이 친구들한테 막 괴롭힘을 당하니까 혼내다가 자기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서 그 자기 아이들을 괴롭혔던 친구들을 데려다가 밥을 잔뜩 먹이면서 이제 한마디씩 건네는 그런 장면입니다. 방금 봤던 김대식 교수의 그 장면이 여기 드라마에 떠올라서 함께 또 생각해 봤습니다. 저 드라마 다시 보시면 저 장면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환대의 또 다른 제 사례로 떠오르는 것은 용인에 있는 느티나무 도서관인데요. 순수하게 민간으로 지어진 거죠. 전체적인 디자인이 특이할 뿐 아니라 제가 여기서 좀 주목해서 봤던 것은요. 청소년들이 스스로 편하게 머물면서 뭔가를 작당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가보니까 정말 학교나 집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의 편안하고도 또 생기 넘치는 그런 공동체적인 활동 이런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훨씬 더 어른을 편하게 대하는 예의를 갖추면서도 당당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역시 이런 지역사회 공간이 배움터로서 좀 멋진 역할을 한다는 확인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 텔레비전 보다가 제가 찍은 장면인데요. 중도 탈락한 아이들이 많이 오는 그런 학교입니다. 근데 저 교장 선생님은 매일 아침 아이들을 저렇게 직접 맞이합니다. 저 뒤에 써 있는 글은 본인이 직접 손으로 쓴 겁니다. 4월인데 일본은 4월이 개학인데요. 4월인데 잘 왔어. 기다리고 있었어. 이제 곧 싹이 필 거야. 그런 글이 써 있습니다. 저 교장 선생님이 지금 들고 있는 막대기가 있잖아요. 저게 뭐 같습니까? 얼핏 보면 지팡이나 회초리 치곤 좀 크지 않나 싶은데 그게 아니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저게 걸렛대입니다. 제가 저 영상으로 봤는데 저분은 하루 종일 다니면서 청소를 하면서 다녀요. 아이들을 만날 때도 저 걸레를 손에서 떼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공간에 교장 선생님의 그 손길이 다 닿아 있고 그게 결코 이렇게 오버한다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뭐 교장 선생님이 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공간을 새롭게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들이 관계도 또 다르게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교장실의 새로운 예로 제가 본 것 가운데 교장실을 저렇게 아이들이 언제나 와서 쉴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거나 또 부모님들이 오셔서 커피 한 잔 대접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면 우리 보통 교장실 들어가면 큰 회의실처럼 있는 소파 별로 사용될 것 같지 않은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저렇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면 저건 교장 선생님 스스로가 자기를 사랑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마음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창조하는 그런 작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확장인데요. 휘트만의 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아이가 성장한다는 것은 나를 넘어서서 경계를 확장하는 자연으로 세상으로 마음을 스며들게 하는 그런 작업일 수 있죠. 거기에는 많은 생명체가 있습니다. 풍경이 있습니다.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의 일부가 된다. 인간이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 아닌 것과 자기가 더 폭넓게 연결되는 그럼으로써 마음의 깊이와 넓이가 더 확장되는 그런 과정일 텐데요. 그런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예로 식물의 힘이라는 몇 년 전에 나온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 있는데 미국의 아주 빈민가에서 아이들이 전혀 동기부여가 안 돼 있고 학교 와서 무기력하게 하루를 지내고 집에 가면 범죄와 마약과 가난 속에 시달린 아이들 그런 학교에 저 선생님이 오셔서 처음에 자기도 뭐 그냥 타성에 젖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루하루를 그냥 보냈는데 어느 날 아이들이 싸우다가 씨앗 상자를 던졌는데 그 씨앗 상자는 교구로 쓰라고 보내준 건데 선생님도 그냥 방치해놓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아이들이 그게 뭔지 모르는 채로 던졌는데 홧김에 거기서 싹이 튀어났고
꽃이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걸 던지니까 꽃이 교실에 확 퍼지면서 아이들이 갑자기 싸움을 멈추고 축제판을 벌이는 걸 보고 이게 뭘까? 식물의 힘을 거기서 깨닫고 아이들과 식물을 매개로 한 여러 가지 새로운 작업들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로 학교 바깥에 있는 여러 저런 동네의 지붕을 위아래 사진을 비교해서 보시면 확 달라져 있죠. 아이들이 직접 손으로 다 저렇게 가꾼 겁니다. 찾아다니면서 얘네들의 새로운 탐험이 시작된 거죠. 맨날 사고뭉치로만 지내는 아이들이 저렇게 동네를 녹색으로 바꿔가는 작업에서 자기들도 동네 한 주민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고 또 동네 사람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으니까 훨씬 더 뿌듯한 자기 효능감, 자존감 이런 것도 생겨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감사하다는 그런 인사를 많이 받을수록 굉장히 튼튼하게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의 학생들은 누구로부터 어떤 일로 감사 인사를 받을까요? 이 아이들은 저렇게 동네에 자기 손수 뭔가 녹색 공간을 확장하면서 자기를 새롭게 만나는 그런 길을 찾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굉장히 그 국제 비교에서 걱정스러운 게 고도 근시 눈이 나쁜 아이들이 정말 많거든요. 세계에서 최고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좀 낮출 수 있을까? 실내 조명도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게 전문가들에 따르면 바깥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적다는 거죠. 스마트폰도 문제지만 제가 인상적으로 본 건 오스트레일리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는요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밥을 저렇게 먹더라고요. 저 시간만큼이라도 햇빛을 쬐는 것이죠. 이런 시간이 우리한테는 점점 줄어들었잖아요. 바깥에서 잘 안 놀게 되고 여름에 더우니까 또 교실에 있고 스마트폰 보느라고 또 그냥 그나마 주어진 휴식 시간, 점심 시간을 다 이렇게 채우게 되는데 이렇게 좀 편안하게 자기 친구들과 식사를 나누면서 바깥 공기, 바람, 햇빛을 접할 수 있는 이런 여유, 이런 것을 학교 안에서도 좀 더 넓히면 아이들은 다른 세계를 만나는 그런 계기들이 더 넓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은평구에 있는 하나고등학교에서 버드 스트라이크라는 거 있죠. 새들이 자꾸 와서 창에 부딪혀서 죽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막을 수 있을까? 보통 우리 고속도로나 이런 데 보면 맹금류 이렇게 까맣게 해서 붙여놓은 스티커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효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대요. 아이들이 그건 아니다 싶어서 여기저기 연구하고 조사해서 발견해낸 게 저렇게 점점 해서 스티커를 창에다 붙이면 새들의 눈에는 저걸 자연스럽게 그냥 장애물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냥 몇 가지 스티커 붙인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저걸 하기까지 아이들이 마음을 담아서 몇몇 팀을 짜서 이렇게 저 유리창을 바꿔냈는데 저런 것이 아이들의 기억에는 대단히 오랫동안 배움의 추억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저걸 했던 친구들은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 지금도 인터뷰하는 걸 이렇게 보면 저 경험들을 대단히 재미있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기사에서 봤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정치 철학자가 어느 책에서 한 얘기입니다. 교육의 목적은 세계를 사랑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다. 아주 단순한 말같이 들리지만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배움을 통해서 세상을, 타인을, 자연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는가? 지금 혐오 감정이 넘쳐나는 시대에 아이들도 그 자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은데요. 우리 교육의 목표가 더 배움으로써 세계를 그럼으로써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다양하게 찾는 이런 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공간에 대한 고민이 이런 문제의식과 맞물리면 훨씬 더 재미있는 유쾌한 그런 학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